네, 반갑습니다. AI 반도체 패권 전쟁.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중국을 한번 가볼게요. 아, 미국이 그냥 중국을 아예 그냥 반 죽여놓으려고 지금 온갖 제재를 다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전방위 제재 잠깐 보면 미국이 원래는 10나노 이하 첨단 공정에 대해서만 처음에는 제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그럼 우리는 전략을 20에서 40나노 레거시 반도체라고 그러잖아요. 구형 반도체만 집중하자 이렇게 딱 했더니 야 니네 그것도 하지 마. 누구 마음대로. 그래갖고 미국 이제 구형 반도체까지도 제재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위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좀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재한 거 예시를 보면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어요. 이게 이제 처음 발단 시작이었고 한국, 일본, 미국 기업으로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미국 기술을 사용한 제품의 공급을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퀄컴의 그 AP 이런 거 아예 다 끊어버리니까 그 화웨이가 2021년도, 2022년도에 스마트폰 출시를 못했어요. 뭐 그런 정도의 이제 타격을 받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2019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고, 2022년도에 두 번을 또 제재했고, 2023년도에 또 두 번을 제재했고, 올해 2월 달에 중국 업체 8곳을 그리고 4월에는 6곳을 추가로 블랙리스트에 올립니다. 블랙리스트를 참 좋아해. 그리고 2024년 5월 달에 올해 5월 달에 인텔하고 퀄컴을 대상으로 해갖고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수출 면허를 취소를 시켜버렸어요. 이거 왜 취소했냐면 이제 미국 상무부에서 화들짝 놀란 겁니다. 화웨이를 그렇게 제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노트북하고 인공지능 폰을 출시한 거예요. 화웨이에서. 그러니까 깜짝 놀랐지. 그래갖고 이제 수출 면허까지 다 취소를 시켜버린 거고요. 뒤에 또 나오는데 제재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요새 이 구형 반도체, 보통 이제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의 주 사용처는 다른 말로는 범용 반도체라고 그래갖고요. 산업계 전반에 두루두루 널리 쓰이는 그런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첨단 반도체와 대비해서 구형 반도체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데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일반 자동차 그리고 가전제품, 스마트폰, 군사 무기 등 산업계 전반에 쓰이는 그런 범용 두루두루 널리 쓰이는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고 이 구형 반도체 중국 점유율 전망치를 보면 내년에 40%의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세계 1위 40%면은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데 거의 독점이라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레거시 반도체도 무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 구형 반도체에 대해서도 니네 하지 마, 만들지 마 이래갖고 이제 제재를 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다 틀어막는 거예요. 첨단이고 구형이고 그냥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이 골치가 아플 겁니다. 그래서 이 구형 반도체까지 미국이 이렇게 굳이 제재하는 이유가 뭐냐? 앞서 말한 거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보면 아직도 지금도 여전히 반도체 수요 중에 75% 이거 무시 못하죠. 큰 숫자입니다. 75%를 구형 반도체가 차지해요. 시장 조사업체 IBS에 의하면 2025년 세계 구형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중국 점유율이 아까 살펴봤죠. 40%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거의 시장 지배자라고 봐야 된다. 거의 독점이다. 미국과 EU는 이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 때문에 자신들이 완전히 밀려났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갖고 중국이 장악한 구형 반도체 시장에서도 또 밀려날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악하면 안 되니까 장악하지 못하게 이렇게 온갖 제재를 다 하는 거고 그 당시 중국 업체들이 뭘 잘합니까? 저가공사에 그냥 싼 가격의 반도체를 미친 듯이 찍어내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 이 싼 가격에 말도 안 되는 가격의 반도체가 막 쏟아져 나올 거 아닙니까? 물량공사, 저가공사로 가는 거죠. 그러면 태양광 패널 가격이 그 당시에 그래서 25% 이상이 폭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EU 업체들이 이거 견딜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못 견디고 가격에서 경쟁이 안 되는 거야. 게임이 안 되니까 파산하고 다 파산해갖고 중국이 이걸 다 먹었어요. 이 시장을. 그러니까 이런 일이 또 반복될까봐 지금 지레 겁을 먹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나 EU가. 그래서 저렇게 죽어라 제재를 하는 거고 실제로 중국은요 올해 1분기에만 980억 개, 약 1000억 개의 반도체를 찍어냈어요. 이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이 대부분이 다 구형 반도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년도 동기하고 대비를 해보면 40% 증가한 수치다. 예? 이러니까 미국이 저럴 만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구형 반도체까지 저렇게 제재를 가하는 거고 2판 4판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 중국도 어차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 이거는 뭐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미국이 첨단 반도체, 구형 반도체 모두 하지 말라고 다 틀어 막으니까 중국은 에라 씨고 우린 둘 다 할 거야. 둘 다 할 거야. 그래갖고 처음에는 레거시만 집중하기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열받은 거죠. 그랬고 둘 다 틀어 막으니까 둘 다 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반발심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작업 자족에 올인을 하기로 한 겁니다. 중국이. 이게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일환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국영 반도체 펀드 규모를 보면 빅펀드라고 부르는데 1기, 2기, 3기로 나눠가지고 2014년에 처음에 이제 1387억 달러 규모로 설정을 했는데 이게 점점 불어나가지고 작년에는 3기였는데 3천억 위안까지 이게 규모가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장비를 지금 다 사재기하고 있어요. 사재기.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연도별 반도체 장비 수입액을 보면 작년에 396억 달러였어요. 그 2021년보다는 조금 줄었는데 2021년도에는 피크를 찍었죠. 410억 달러. 를 들여갖고 반도체 장비를 다 수입해 온 겁니다. 그냥 사재기. 근데 중국이 문제가 돈도 있고 장비도 있는데 기술이 없네. 이게 문제고 한계라는 거죠. 중국의 한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자 모두가 한번 깜짝 놀란 일이 한번 벌어졌습니다. 2023년 작년 8월 달에 화웨이가 스마트폰 메이트 60이라는 메이트 60 프로라는 그 스마트폰을 출시했는데 이게 중국에서 애플을 제끼고 판매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뜯어보니까 이 스마트폰 부품의 절반이 다 중국산이에요. 그러니까 다 국산화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 중국이. 그래서 특히 놀랄 만한 부분은 미국이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랐죠.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수출을 통제하고 중국에다가 장비 팔지 마, 부품 팔지 마, 기술 넘기지 마, 온갖 다 틀어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출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7나노급 공정의 5G 통신칩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거예요. 이게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을 뜯어보니까.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만들어 갖고 생산했냐? 중국 파운드리 1위 기업 있죠? SMIC. 얘네가 이렇게 한 거야. 미국이 그렇게 제재를 했는데 이걸 다 뚫어내고 이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 화면 그것도 중국산이더라.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국산화에다 성공을 했더라. 얘네가. 그렇게 제재를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더 제재를 강화하겠죠. 이제 또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래갖고 중국은 2판 4판이다. 그래갖고 지금 완전히 올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네 목표는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자급자족에 올인한다고 그랬잖아요. 70%를 달성하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우리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니네 거 이제 사다 안 써.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직접 다 만들겠어. 자급자족 하겠어. 이렇게 되는데 그걸 70% 자급률을 70% 이거는 거의 100% 육박한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사서 쓰지 않고 이제 다 만들어서 쓰겠다는 겁니다. 온갖 반도체들을. 그래서 SMIC, 화흥반도체 이런 파운드리 3사 그 중국의 파운드리 3사가 있는데 1등이 SMIC고 2등이 화흥반도체예요. 그리고 3등이 까먹었습니다. 이름 까먹었어. 하여튼 근데 이 3사의 파운드리 라인을 올해까지 31개 증설하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자금률 70% 달성해야 되니까 이제 미친 듯이 찍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 능력을 기준으로 한 파운드리 점유율 보면 2026년 내후년 2년도 안 남았죠. 이때 되면 중국이 26%로 대만에 이어서 2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파운드리 점유율 생산 능력 기준 26%를 찍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된다. 불과 2년도 안 남았는데 지금 그죠? 이렇게 지금 현황이 돼 있고 그다음에 2판 4판 중국의 반도체 굴기 현황. 자, 화웨이 부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19년도 미국에서 이거 제품 공급 대표적인 게 이제 그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퀄컴의 스냅드래곤 뭐 이런 거를 이제 야 화웨이에다가는 팔지 마 이렇게 갖고 그 수출 금지시켜 놓은 바람에 그때부터 그 화웨이가 이제 거의 망하는 분위기였어요. 예, 그래갖고 퀄컴의 AP칩, 스냅드래곤 이런 거 조달 못하니까 스마트폰을 2년 연속 출시를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화웨이가 작년 8월
아까 말씀드렸죠. SMIC 미국 아니 저 중국 파운드리 1위 SMIC가 만든 7나노급 5G 통신 칩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해 갖고 애플을 제껴버리고 중국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이게 놀랄 노짜다.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혹시 써보신 분 계시나요? 저는 안 써봤는데 인공지능 폰 퓨라 70을 출시했어요. 이걸 또 뜯어봤더니 그 화웨이의 자회사죠. 팹리스 하이실리콘이 설계를 했더라 이걸. 그리고 파운드리 1위 SMIC가 만들었다 이거 제조했다. 그래갖고 이 AP 칩 기린이야 기린. 미국은 여기는 그 기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숫자 남바로 나가잖아요. 그 AP 칩 모델이 이게 들어가 있더라. 이거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뜻이잖아요. AP 칩을. 예? 이때는 2019년만 해도 미국이 야 팔지 마 그래갖고 퀄컴의 스냅드래곤 이거 조달이 안 돼갖고 스마트폰도 출시도 못하고 이랬던 애들이 야 불과 몇 년 만에 자기네가 직접 만들어갖고 스마트폰을 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AP 칩도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여기 탑재된 낸드 플래시 메모리죠. 메모리 이것도 뜯어서 봤더니 이것도 중국산이더라.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도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 얘네가. 이런 겁니다. 지금 현황이 이래요. 예, 그래서 SMIC 대약진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 SMIC는 5나노급 칩을 조만간에 양산할 예정이랍니다. 아까는 7나노급이었잖아요. 그 화웨이 폰에 들어가 있던 게 7나노급이었는데 이제 조만간에 5나노급 칩을 양산할 예정이랍니다. 이거를 양산하기 위해서 중국 상해에 300mm 웨이퍼 라인을 건설 중에 있고요. 어쩜 지금 건설이 끝났을 수도 있겠다. 그것까지는 제가 못 찾아봤는데 자 미국의 제자로 5나노 이하 미세 공정의 필수 장비인 아시죠? 네덜란드 기업 ASML 얘네는 요거 하나만 만들어 갖고 뭐 매출이 엄청 나잖아요. 이거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 이거 하나 팔아 갖고 매출이 장난 아니잖아요. 이 EUV 노광 장비가 SMIC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게 2020년이거든요. 근데 참 미스테리하다. 근데 어떻게 5나노급 칩을 생산한다고 저러냐.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을 추측을 해봤더니 EUV 전 단계 기술이 DUV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심자외선. 그래서 이 DUV 노광 장비를 아마 썼을 것이다. 그래서 5나노급 칩을 양산하겠다고 저런 걸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네 입장에서 이제 이거 없으면 우린 잇몸으로 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웠다. 없어? EUV 노광 장비 없어? 그럼 DUV 심자외선 노광 장비 써. 그래갖고 막 레이저를 수십 번을 반복해서 쏘고 막 그러니까 약간 편법을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마 이거 5나노급 칩을 조만간 양산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을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 그러면은 미국은 올해 1월 달에요. 그럼 DOV 심자외선 노광 장비까지도 수출 금지. 팔지 마. 쟤네한테 주지 마. 이렇게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또 틀어막은 거야. 그러니까는 2020년 4년 전이죠. 그 당시에 SMIC의 최신 공정은 10나노였어요. 이거에 비하면 지금 4년 만에 5나노 한다고 지금 저러는데 뭐 한편으로 또 칭찬해 주려고 하면 대단하긴 대단한 거죠. 그런데 2023년에 작년에 7나노급 칩 생산했죠. 그리고 지금 5나노급 칩 생산한다고 저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칭찬해 줄 만한데 근데 5나노야 5나노 3나노가 아니라 5나노 아직도 여전히 많이 뒤처지긴 한 겁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지금 3나노급 칩 생산 중이거든요. TSMC도.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뭐 지금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내년 말 하반기 요때 2나노 뭐 생산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내후년인가 가면은 1나노까지도 도전한다. 그래서 지금 3나노는 이미 생산 중이고 3나노를 뛰어넘어서 1, 2년 안에 2나노, 1나노 생산한다, 양산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얘네는 이제 5나노급 칩 생산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술 격차가 좁혀지긴 하지만 여전히 기술 격차는 벌어져 있는 건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이 편법으로 하려니까 그런 거야.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하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술 격차는 이제 앞으로 더 벌어지겠죠. 왜? 삼성전자하고 TSMC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달아나고 더 도망가겠죠, 이제. 예? 그거 따라잡으려면 가랭이가 찢어질 겁니다, 중국이. 근데 어쨌든 SMIC가 그래서 2020년 당시에 최신 공정이 10나노급이었는데 작년에 7나노급 양산했고 이제 5나노급 칩 생산 예정에 있다. 그 정도까지 왔다 기술 단계가. 예.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지금 현황이 어떠냐? 중국 반도체 굴기 현황이 어떠냐? 분야별로 잠깐 살펴볼게요. 일단 팹리스 분야. 팹리스가 뭔지 아시죠? 설계. 팹리스 분야에는 하이실리콘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화웨이의 자회사인데 얘네가
야, 인공지능 가속기 있잖아요. 즉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는 시장, 인공지능 가속기를 출시했어요. 예? 근데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그럼 그렇지. 엔비디아 구형 신형이 아니야. 구형 가속기 A100 아시죠? A100 이 구닥다리. 예? 이거랑 비교해 봤더니 이거보다 성능이 향상이 좀 되긴 했어. 약 20% 성능이 향상이 됐더라. 근데 이 구형 가속기하고 비교하면 뭐합니까? 지금 블랙웰이 나오고 루빈이 나오고 엔비디아가 그렇게 출시를 해대고 있는데 그거랑 비교를 해야지. 근데 비교조차 안 되는 거야.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구닥다리 가속기 A100이랑 비교했더니 당연하게 저거 구닥다리랑 비교해갖고 20% 성능이 향상됐더라. 이게 뭐 자랑이라고. 그리고 이건 7나노급 공정에서 생산이 됐대요. 생산이 7나노급. 예? 근데 많이 뒤처진 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현재 중국은 7나노급 공정을 돌릴 수 있는 장비를 수입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다 틀어 막아놨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SMIC는 구형 장비를 활용해서 여러 번 레이저를 제가 말했죠. 여러 번 레이저를 반복해서 쪼이는 방법으로 7나노 공정을 실현했다. 편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실리콘이 어찌됐건 그래도 가속기를 출시했다. 오, 또 따라하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칭화유니그룹의 자회사 또 다른 그 팹리스인데 중국어로는 어려워 말이 좀 찌광잔 루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UNISOC입니다. 이 칭화유니그룹이 아마 인수해갖고 상호를 바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얘네는 출하량 기준으로는 글로벌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죠. AP 점유율이 4위입니다. 4위. 삼성전자가 5위인데 참 이거는 반성해야 돼. 삼성전자 반성해야 됩니다. 개망신이야. 삼성전자가 얘네한테도 밀렸네. 삼성전자보다 앞서 있다. 꼴랑 1위 한 계단 앞서 있다 지금. 근데 4위다 현재. 예. 지금 현황은 그렇고 그래서 팹리스 쪽은 이렇고 그 다음에 그 파운드리 쪽을 보면은요. 근데 그 전에 요거 잠깐 볼게요. 미국 제재에도 성장하는 중국 반도체. 대단하긴 대단해. 중국이 그렇게 미국이 온갖 수당 방법을 안 가리고 다 틀어막고 앉았는데도 이 수출액을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수출액을 보니까 올해 늘었어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626억 달러. 그리고 월간 웨이퍼 생산량 올해 2024년 860만 장, 작년에 760만 장인데 약 100만 장 늘었죠.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늘겠지 뭐. 예? 미친 듯이 찍어낼 겁니다. 이제 저가 공세 퍼부을 거라고 했잖아요. 예. 자, 2판 4판 중국의 반도체 굴기 현황. 이번에는 파운드리 쪽을 보겠습니다. 파운드리 분야. 파운드리 중국 1위. SMIC 아까 얘기했죠. 5나노 공정 개발 이제 완료했다고. 삼성전자 TSMC가 지금 생산하는 3나노급보단 뒤처졌다고 그랬잖아요.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올해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1등은 어디예요? 당연히 뭐 TSMC 부동의 1위 게임이 안 되죠. 61%가 넘어요. 2등 삼성전자 11%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SMIC가 3위를 했어요. 3위. 그래도 등수로는 3위를 했네요. 3위를. 예? 점유율은 꼴랑 5.7%. 삼성전자의 절반밖에 안 되죠. 예. 근데 어쨌든 3위를 했다는 거야, 지금. SMIC가 3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3위. 예. 근데 뭐 등수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각 순위마다 한 계단, 한 등급, 한 순위 차인데 너무 벌어져 있어 점유율이. 그럼 이제 메모리 분야 보겠습니다. 메모리 분야는 또 어떤가? 이 CXMT라고 창신 메모리라고 부르는데 얘네가 있는데 얘네가요. GAA 혹시 들어보셨나요? 게이트 올 어라운드 이게 최신 기법 공법인데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설계 기반의 3나노급 차세대 D램 개발을 완료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거는 2026년 내후년 2세대 HBM 생산을 목표로 지금 HBM을 또 개발 중에 있대요. 그러니까 아까 그 가속기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가속기도 만들어냈다. 물론 이제 A100과 비교해서 성능 20% 향상됐다고 자랑질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가속기도 출시를 해서 만들어냈고 HBM도 지금 2026년 생산 목표로. 근데 2세대네? 2세대? 2세대 HBM 생산 목표로 지금 HBM을 개발, 어쨌든 HBM도 개발 중에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보면 세계에서요,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 기술을 상용한 곳은 삼성전자, TSMC, 인텔 딱 세 군데 뿐인데 창신 메모리가
야, 이거를 개발을 완료했답니다. 설계 기반의 3나노급, 3나노급 차세대 D램. 그리고 이게 얘네가 2세대라고 했는데 이것도 격차가 엄청 벌어져 있네요.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특히 삼성전자가 올해 양산 시작한 게 5세대 HBM이잖아요. 5세대.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5세대 HBM을 엔비디아에 독점 납품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아직도 성능 테스트를 통과 못해서 저러고 있는데 좀 실망스러운데 5세대고 지금 6세대, 7세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얘네는 무슨 2026년도에 그것도 올해도 아니고 이때 2세대 HBM 생산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 이건 한참 뒤쳐져 있네요. 근데 어찌됐건 이것도 이제 미국이 보고 긴장했나 봐요. 그래서 게이트홀 어라운드 기술하고 HBM 차단도 검토. 중국 AI 생태계 싹을 잘라버린다. 예, 그죠? AI 반도체라고 가만두겠어요, 얘네가. 그리고 메모리 분야 창신 메모리에 이어서 또 다른 유명한 메모리 기업이 있는데 양치 메모리라고요. YMTC인데 얘네는 그냥 참고로만 봅시다. 2022년 말 지났죠. 232단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 세계 최초로 양산을 했습니다. 야, 요거는 한 가지 우리가 그래도 높이 살 만한 게 굳이 있다면 회사 설립한 지 8년 만에 삼성전자와 비슷한 시기에 200단 이상의 3D 낸드를 생산한 거예요. 요거는 뭐 굳이 높이 평가해 줄 만하네요. 근데 참고 그러면 뭐 합니까? 삼성전자는 올해 4월 달에 업계 최고 286단 3D 낸드 양산을 시작했고 내년에 430단 3D 낸드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430단.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2025년 내년 상반기 중으로 300단대 3D 낸드 생산 예정. 차이가 많이 나죠. 예, 비교해 보면 이 3D 낸드도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예. 이럴 수밖에 없죠. 장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데 미국이 다 트라우마가 나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장비 분야를 보겠습니다. 노광 장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국산화 달성한 거는 맞대요. 예. 달성을 했는데 이게 그럼 뭐 합니까? 큰 의미가 없는 게 이 노광 장비가 핵심이 아까 EUV 노광 장비, DUV 노광 장비 이런 얘기했지만 이게 핵심인데 그리고 그 공정이 미세화 5나노, 3나노, 뭐 2나노, 1나노 미세화되면 미세화될수록 이 노광 장비가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이걸 빼고는 이거는 국산화를 못했어요.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국산화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식각, 코팅, 증착적으로는 대부분 다 국산화가 달성됐다. 별 의미 없는 것들. 가장 중요한 거는 국산화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 현황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 중국은 저게 다 왜 저래? 왜 다 뒤쳐져 있어요? 미국 때문에 그래요. 다 트라우마가 나가지고 2판 4판이다.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과연 성공할까?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단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 관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특히 여기서 말하는 반도체 굴기 이 반도체는요 주로 AI 첨단 반도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범용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구형 반도체가 아니라 AI 반도체 제 영상 제목도 그거잖아. AI 반도체 패권 전쟁 그랬으니까 AI 반도체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 과연 성공하겠냐? 관건은 5나노급 이하에 있어 필수 장비 아까 말씀드렸죠.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 이거를 확보할 수 있냐 없냐예요. 이게 없으면 못 만들어 이거. 그래서 근데 제가 왜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미국이 중국의 반입을 저렇게 온몸을 던져서 틀어막고 있는데 성공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참고로 EUV 노광 장비는 웨이퍼 있잖아요. 원판 실리콘으로 만든 웨이퍼. 이런 원판에다가 이 애가 빛을 쏩니다. 빛을 쏴가지고 여기다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회로를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 장비죠. 이거 어떻게 보면 기초 단계, 기본 단계인데 미세하게 회로를 새길 수 있다. 그래서 뭐 몇천억씩 하는 겁니다. 이 장비 하나에. 예? 그래서 미세 공정일수록 초미세 공정일수록 이 장비가 없어서는 안 된다. 미세하게 회로를 새겨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 다 틀어막고 있으니까 중국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게. 그래갖고 난리완 프로젝트란 걸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난리완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고 있냐? 그 일환으로 장비업체 SME라는 데가 있는데 얘네가 얼마 전에 28나노급 노광 장비를 개발했다고 호들갑을 떨었는데 이거 의미 없습니다. 28나노급이야. 28나노급. 예?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저 미국의 제재를 뚫고 저
필수인 EUV 노광 장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확보 방안이 뭐냐? 대략 한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방안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빡 돌아갖고 횟가닥 미쳐갖고 정신이 나가갖고 제재를 풀어주는 거예요. 제재 풀어줄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미국이 미치지 않고서야 풀어줄 리가 만무하다. 그걸 풀어주겠어요? 여기서 그 밀리면 선점하지 못하고 뺏기면 죽는 건데 풀어줄 확률 빵프로다, 빵프로. 두 번째, 중국이 잘하는 거 있잖아. 기술 탈출을 해갖고 그걸 보고 베끼는 거야. 그냥 베껴갖고 이걸 그대로 복제하는 거죠. 그냥 똑같이 만들어 버리는 건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요, EUV 노광 장비 한 대에 보통 900개에서 1000여 개 협력사가 이 안에다가 자기네가 만든 자기네 기술력을 동원해서 첨단 기술력을 입혀가지고 이 부품 이걸 공급해요. 그러니까 이게 네덜란드 ASML이 만들고는 있지만 이 노광 장비를 그래서 몇 천억씩 받아 먹지만 엄밀히 말하면 얘네가 만든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얘네는 부품을 다 받아다가 협력사한테 부품을 다 받아다가 돈 주고 사다가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말하면 조립만 하는 거야, 조립만. 그러려면은 이거 다 베끼려면 이 천여 개, 900개 협력사가 갖고 있는 기술이 거기에 들어있는 그 모든 설계도를 다 훔쳐야 되는데 이 훔칠 수가 있겠습니까? 한두 군데 업체면 훔칠 수 있겠지만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3. 그리고 자체 기술로 개발을 하지 뭐 우리가 어느 세월에 자체 기술이 없어요. 어느 세월에 기술 개발합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거 첨단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 쪽은 중국이 힘들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구형 반도체면 모를까.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 TSMC 창업자 모리스 창 연세가 많아요. 90이 넘으셨죠? 아직도 건강하세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반도체 공급망의 모든 급소를 쥐고 있다. 이 급소들을 통제하는 한 중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주 자신감 넘치죠. 물론 약간 좀 뭐 비약이고 좀 뭐 자신감이 넘쳐서 오버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특히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 맺고 있잖아요, 지금. 동맹. 동맹 체제에서 한국의 기술력,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과 반도체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뜻으로 한 말이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결론만 얘기하면 아주 힘든 길을 걷고 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특히 미국 때문에 힘들다. 미국 때문에 미국이 뭐 다 틀어막고 있어갖고 힘들다. 뭐 좀 해보려 그러면은 다 틀어막고 다 제재하고 이러고 있는데. 예, 그래서 오늘은 인공지능 반도체 패권 전쟁.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